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경제학 세상에서 제일 만만하고 재미있게 떠먹여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 교과서 16장에 나오는 정부 정책과 오염입니다. 환경 오염, 듣기만 해도 참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골칫거리를 경제학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도 전문 용어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오늘 제 해설 강의에서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오염이라는 시장의 실패부터 시작해서요. 환경기준, 배출세, 배출 허가권 같은 해법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요. 이 정책들을 싹 한번 비교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죠. 기후변화 문제까지 쫙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오염이라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혹시 1960년대 미국에 내렸던 무시무시한 산성비 사건 들어보셨나요? 숲이랑 호수가 완전히 초토화됐었죠. 범인은 바로 석탄발전소에서 뿜어낸 아황산가스였어요. 발전소는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정작 그 매연 때문에 발생한 환경 파괴 비용,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 비용은 1원도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룰을 잃어버리고 실패해버린 겁니다. 표의 데이터 한번 보실래요? 1kWh 전기를 만들 때 오염 비용이 천연가스는 0.005달러인데 석탄은 무려 0.039달러예요.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두 가지 모두 오염을 일으키긴 하지만 석탄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떡하니 나오는 겁니다. 오염의 대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돈이라는 뜻이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해법인 환경 기준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정부는 처음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주 단순 무식하게 접근했습니다. 오염 시키는 기업들한테 야, 너네 이거 해. 저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그냥 직접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 기준입니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지켜야 할 룰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1970년대 미국의 대기오염 방지법 같은 게 대표적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효과가 꽤 좋았어요. 스모크도 줄고 나쁜 공기도 맑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 너무 뻣뻣하고 비효율적인데? 라는 걸 금방 알아챈 거죠. 이 만화 좀 보실래요? 참 기가 막히게 상황을 꼬집고 있죠. 판사가 우리 주에서는 오염방지법이 엄청 빡셉니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차에는 집채만한 소음기를 억지로 달아놨어요. 환경 기준의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융통성이 완전 제로예요. 공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기술력도 다르고 오염 줄이는 데 드는 돈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해. 이러니까 당연히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세 번째 내용, 두 번째 해법인 배출세입니다. 꽉 막힌 환경기준 대신에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져온 건데요. 기업들한테 무작정 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바로 지갑을 털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출세예요. 유명한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도 하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염을 뿜어낸 양만큼 정확히 비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세금 내기 싫어서라도 길을 쓰고 알아서 오염을 줄이겠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 아끼려고 환경을 정화하게 만드는 진짜 똑똑한 경제적 유인인승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요. 그럼 세금을 도대체 얼마로 매겨야 해? 라는 거죠. 자, 화면에 수식 보이시죠? 크게 쓰여 있는 저 공식. 한 개 사회 비용은 한 개 사회 편익과 같다. 경제학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완벽한 오염 수준은 바로 이 공식에서 나옵니다.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 비용, 그리고 오염을 줄였을 때 얻는 사회적 한계 편익. 이 두 가지가 저울처럼 딱 수평을 이루는 지점. 거기가 바로 정답입니다. 교과서 예시로 딱 떨어지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오염을 한 단위 더 뿜어낼 때 우리 사회가 입는 피해, 즉 비용이 200달러라고 쳐볼게요. 그럼 정부가 매겨야 하는 세금 액수도 정확히 200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딱 200달러요. 이 숫자가 아기가 딱 맞아야 기업들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 최적의 수준까지만 오염을 배출하고 멈추게 되거든요. 자, 그럼 네 번째 내용, 또 다른 해법인 배출 허가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정부 공무원들이 아까 말한 그 완벽한 세금,
200달러를 오차 없이 딱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완벽한 세금 액수를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아예 자유시장한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답을 통째로 넘겨버리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도 가능한 배출허가권이에요. 한마디로 오염물질을 버릴 수 있는 딱지, 즉 면허증을 만들어서 기업들끼리 서로 사고팔게 만든 겁니다. 정부는 그냥 전체 오염 총량 뚜껑만 딱 닫아놓고 허가권을 시장에 푸는 거죠. 그럼 오염 배출할 권리 자체가 마치 주식이나 물건처럼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더 확 와닿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름 엄청 먹는 고물 자동차랑 연비가 끝내주는 최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상상해보세요. 공장 A는 옛날 구형 기술을 써서 오염 줄이려면 돈이 억소리 나게 듭니다. 근데 공장 B는 최신 친환경 기술을 쫙 깔아놔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 B는 오염을 팍 줄인 다음에 남는 허가권을 공장 A한테 비싸게 팔아서 짭짤하게 수익을 남길 겁니다. 반대로 공장 A는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설비 바꾸느니 그냥 B한테 허가권 사오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서로 윈윈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네, 벌써 5번째 파트네요. 정책 비교와 현실 적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똑똑한 시장 기반 정책들이 옛날의 무식한 환경 기준보다 왜 훨씬 좋은지 시각적으로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 A랑 오른쪽 B 두 그래프 모두 전체 오염량을 600만큼 싹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표 달성이죠. 근데 A의 환경 기준은 두 공장한테 무조건 너네 똑같이 반반씩 줄여 라고 강요해서 엄청난 비용의 낭비, 비효율이 생겼어요. 반면에 B, 배출세나 허가권 제도를 보세요. 아까 하이브리드 비유처럼 공장들이 각자 비용 구조에 맞게 알아서 제일 싼 방법으로 오염을 줄이니까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 훨씬 진짜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이 부리는 효율성의 마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미래. 이제 교과서 이론은 접어두고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생존 위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6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인데요. 왼쪽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솔직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부자 나라들이 오염을 압도적으로 많이 시키는 것 같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로 가서 GDP, 즉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배출량을 보면 판이 완전 뒤집힙니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들 수치가 하늘을 뚫고 나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나라들은 당장 가난에서 탈출하고 경제를 키우려면 값싼 화석연료를 막 써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생존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 글로벌 오염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무시무시하게 치솟는 빨간 선을 한번 보세요. 세계적 평균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1980년대 이후로 문자 그대로 그냥 수직 상승 중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저 훌륭하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전 세계가 협력해서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끔찍한 기상이변은 물론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과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한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짝, 그럼 오늘 저 짱 박사와 함께 달린 핵심 내용 딱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염은 그냥 참아야 하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정부가 꼭 개입해야 하는 명백한 시장 실패입니다. 둘째, 무조건 하지 말라고 지시만 하는 환경 기준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도 돈 낭비가 너무 심해요. 셋째, 배출세나 배출 허가권처럼 시장을 활용하면 훨씬 싼 비용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죠. 넷째, 시장 거래를 통해 오염 줄이는 게 제일 싼 기업이 앞장서서 줄이게 만드는 게 비용 절감의 핵심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강력한 경제학적 도구들을 너무 늦기 전에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써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경제학적 사고력을 팍 자극할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고 갈게요. 당장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를 굴리기 위해 화석연료가 너무나도 절실한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이미 수백 년 동안 석탄 펑펑 떼면서 불을 싸는 선진국들과 똑같이 깐깐한 배출 기준을 들이미는 거, 이거 과연 공정하고 경제적인 일일까요? 지구 전체를 구해야 한다는 시급성,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류의 절박한 생존권 사이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배우신 훌륭한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복잡하고 위대한 딜레마에 대해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한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